안녕하세요. 호주상 1% 폴입니다. 오늘은 하우스랜드 패키지하고요. 그냥 내가 땅을 사는 랜드하고 어떤 게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컨셉은 같아요. 내가 땅을 사서 집을 짓는다라는 컨셉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라고 정말 그 패키지 포장이 되어 있는 상품을 사느냐, 아니면 내가 날 것으로 땅을 사서 내가 집을 짓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컨셉은 같습니다. 내가 땅을 사서 짓고 싶게 되면은 스탬 듀티를 아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새 집이든 헌집이든 집을 사게 되면은 그 트랜잭션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그 땅과 그 땅 위에 있는 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총 가격이 스탬 듀티로 계산이 돼서 내가 내게 되는데요.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든 랜드든 집이 아직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스탬 듀티가 땅에만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퍼센테이지의 스탬 듀티를 절약할 수 있는 게 이 두 가지 부동산 투자 방법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이 무엇이 있냐 하면은요, 자가일 경우에 아무래도 집을 짓는 과정을 자기가 좀 더 가깝게 모니터링을 하고 자기의 취향이 더 많이 드러나겠죠. 내가 입주를 했을 때는 나에게 좀 더 커스터마이즈된 집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새 집이기 때문에 디프리시에이션이 매년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감가상각, 디프리시에이션이라는 거는요, 투자집일 때는 감가상각을 이용해서 세금의 절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장점입니다. 하우스 랜드 패키지하고 그냥 랜드를 사는 거하고 어떤 게 다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반적으로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는 새로운 땅 개발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디벨로퍼가 몇 헥타르의 땅을 사서 그 땅의 허가를 받고 집을 질 수 있는 공터를 만들기 시작해요. 럿을 나누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인프라스트럭처가 깔리고 수도관, 전기, 배수관 이런 것들이 다 깔리게 되고요. 그리고 빈 땅을 이제 빌더들에게 팔게 됩니다. 그때 빌더들이 사용하는 게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예요. 예를 들어서 브리즈번에 있었던 푸메라하고 핀팡아 지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땅이 개발이 됐고요. 엄청나게 많은 lot 수가 나왔어요. 즉 그 한 롯이 한 집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판매를 했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서도 랜드만 판매도 했었고요. 아니면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로 묶어서 판매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어떤 회사에 의해서 패키징이 된 상품이기 때문에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 회사에서 이미 상품을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그에 반대로 랜드를 산다. 그거는 정말 개개인이 마치 집을 팔듯이 땅을 섭디비전을 하든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헌집을 부셔서 땅만 팔든 그런 식으로 상품화가 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개개인이 세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초이스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애들레이드에 살 수도 있는 거고 브리즈번에 살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서버브에서도 그때그때 나오는 매물에 따라서 랜드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로 가장 큰 다른 점이 이겁니다.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는 어떤 회사의 상품인 거고 일반적인 랜드는 개개인이 파는 땅인 겁니다. 어떤 상품이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포장이 잘 돼 있겠죠. 상품으로 포장된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인볼브가 있습니다. 땅을 개발한 사람, 집을 짓는 사람, 그것을 포장을 해서 파는 에이전트. 구조가 중간 마진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라이스가 조금 높아질 경향이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파는 에이전트도 커미션을 가져가야 되고요. 빌더 같은 경우에도 프로젝트 매니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커미션과 자기 본인의 수입이 들어갑니다. 장점은 이 빌더가 하나에만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아주 많은 여러 채의 집을 짓기 때문에 그 빌드 코스트는 좀 낮아질 수 있어요. 또 그와 반대로 하우스의 퀄리티도 같이 조금 낮아질 수도 있는 게 단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랜드만 그냥 산다라고 했을 때에는 내가 랜드를 직접 골라서 내가 빌더를 직접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에이전트가 없어요. 시드니 어느 지역에 땅을 골랐어요. 한 400스퀘어가 되는 땅이에요. 그럼 이제 빌더를 찾아야 하죠.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로 갔을 경우에는 빌더를 제가 고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빌더가 이미 프로모션을 하는 땅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랜드를 미리 사고 그거에 대한 스탬 듀티를 내고 빌더를 찾을 때에는 제가 조금 더 많은 스터디를 해서 좋은 빌더를 찾을 수가 있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호주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빌더들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빌더가 있고요. 프로젝트 빌더라 함은 이미 기존에 있는 플로우 플랜에 조금씩 변형을 해가지고 개개인의 취향에 맞게 집을 질 수 있는 건데요. 프로젝트 빌더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숫자의 플로우 플랜으로 짓기 때문에
빌드 코스트가 조금 낮아져요. 그래서 조금 더 싸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물론 각 지역마다 있는 프로젝트 빌더들도 있고요. 전국구로 하는 프로젝트 빌더들도 있어요. 프로젝트 빌더가 다 나쁜 건 아니고요. 만약에 내가 살 집이 아니라 투자집이다 하면 문고리 하나, 수도꼭지 하나 신경을 쓸 필요가 사실 없거든요. 그럴 때는 프로젝트 빌더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단 굉장히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 빌더의 리뷰를 잘 보셔야 돼요. 싼 마이로 짓고 또 하자가 많이 나는 집을 짓는 프로젝트 빌더도 굉장히 많습니다.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만약에 자가다, 그리고 내가 내 땅이 있다, 또는 땅을 샀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내가 커스텀 빌더를 찾을 수가 있어요. 스케치 하나부터 마지막 단계 하나까지 모든 것을 커스터머에게 맞춰서 테일러된 서비스를 주는 게 커스텀 빌더예요. 각 지역마다 어워드 위닝을 받는 커스텀 빌더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빌더들의 장점은 정말 내가 원하는 드림 집을 질 수가 있어요. 단점은 비싸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은 아큐텍처에게 스케치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정말 짓고 싶은 집을 아큐텍처와 상의를 해서 플로어 플랜부터 문고리 하나, 바스룸의 타일,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버젯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서 그 다음에 커스텀 빌더들에게 텐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여기 1밀리언짜리 집을 질 건데 너희들의 쿼트를 나한테 줘봐 라고 해서 정말 한 3명에서 10명 정도의 커스텀 빌더들에게 인디비주얼한 쿼테이션을 받아요. 물론 여기서는 아큐텍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으로 내가 살 집을 구매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커스텀 빌더에게 가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고에 나와 있는 그림이 그 광고에 나와 있는 가격과 매치가 안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항상 from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베리에이션이 생기냐 하면은요, 이제 피니싱이 베리에이션이 생깁니다. 피니싱이라 하면 마지막 디테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천장 높이 2.5m냐, 가장 기본형이죠. 2.7이냐, 아니면 3m냐, 3.5m냐. 주방 같은 경우에는 벤치탑이 20mm 스톤이냐, 40mm 스톤이냐, 뭐 워터폴 피니시냐, 아니면 그냥 뭐 플랫 피니시냐. 화장실 타일이 바닥에서 어디까지 올라오냐, 천장까지 올라가면 당연히 더 비싸겠죠. 전구는 다운라이트를 썼냐, 아니면 펜던트 라이트를 썼냐. 문은 기본적인 2m 20짜리냐, 아니 2m 40짜리냐. 페트냐, 타일이냐, 이런 기본적인 피니쉬가 정말 그 집의 가격에 10만 불, 20만 불, 30만 불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요, 일반적으로 랜드스케이프는 포함이 안 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랜드스케이프라고 했을 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뭐 화단 정도만 생각을 하시는 게 이게 아니고요. 드라이브웨이에 깔려있는 콘크리트나 아니면 그 페이빙, 땅의 모든 것이 랜드스케이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랜드스케이핑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거나 단순히 이게 화단 정도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직접 하는 거를 절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아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턴키 프라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턴키 프라이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 계약서의 이 금액대로, 이 계약서의 이 딱 금액대로 키를 받아서 들어가면 된다. 더 이상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턴키 프라이스인데요. 이것이 써 있는지 아니면은 그 계약서에 variation이 있다라고 적혀 있는지도 잘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와 일반적으로 랜드를 사가지고 집을 짓는 것은 컨셉은 비슷합니다. 어떤 회사가 이미 만들어낸 상품을 사느냐, 아니면 내가 땅 고르는 것부터 집을 짓는 것까지 끝까지 내가 다 관리를 해서 관여를 하냐의 차이예요. 만약에 잘 고를 수만 있다고 하고 이게 투자집이라 하면은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랜드 패키지로 갔을 때는 굉장히 복잡하고 일반적으로 풀타임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타임 컨슈밍이 될 수가 있어요. 24개월 그 이상 동안 계속 붙어야 되고 계속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처럼 집이 지어진 다음에 키를 받는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하고 랜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호주에서는 집을 새로 지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든 간에 짧으면 12개월, 길게는 36개월까지 걸릴 수가 있어요. 먼저 랜드를 구매를 하시고 그거에 대한 파이낸스를 받으신 다음에 빌딩이 들어갈 때는 순차적으로 스테이지별로 컨스트럭션 론을 따로 받아서 지으시면 됩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은 다른 비디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요. 오늘 얘기했던 이 두 가지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